권대훈이고요. 이번에 제가 발표할 논문은 랭크 레그라는 논문으로 엔비디아에서 출판한 논문입니다. 유립스 2024년에 등재된 논문이고요. 먼저 랭크 레그에서 해결하려는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재 레그 파이프라인의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현재 LLM 같은 경우에는 많은 수의 청크 컨텍스트를 처리하는 데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적은 수의 리트리벌된 문서들에 대해서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연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작은 K 같은 경우에는 리커를 저해시키고 또 큰 K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문서들을 리트리벌 하게 될 경우 관련 없는 노이즈 문장들을 도입을 해서 LLM의 잘못된 생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베딩 모델의 용량 한계와 쿼리 문서의 독립적 처리가 텍스트 관련성 추정 능력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트리벌 모델에만 의존할 경우 전체 인베딩 공간에서 정확한 로컬 정렬 학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리커를 보장하기가 어렵게 되는데 일반적인 레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리트리벌 시에 질문과 문서를 각각 독립적으로 인코딩해서 벡터 공간에 매핑합니다. 그렇게 인코딩한 것을 코사인 유사여도로 관련성을 판단한 다음에 이제 관련된 문서를 가져오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은 질문 단어와 문서 단어 사이에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질문과 문맥을 크로스 인코딩하는 방식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퀘스천과 문서 내 내용을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하나하나 계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계산 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더 오래 걸리지만 좀 더 내용과 유사한 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은 일반적인 레그 시스템의 경우 어, 각각에 대해서 퀘스천과 문서 각각에 대해서 인베딩을 한 뒤에 코사인 유사도를 통해서 가져오지만 크로스 인코더 방식은 오른쪽 아랫부분처럼 질문과 문장을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의미를 살핀 후 관련된 문서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서 랭크레그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떻게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LLM에서 컨텍스트 랭킹과 답변 생성을 동시에 지시를 해서 레그 기능을 형성시키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훈련 중에는 관련 컨텍스트를 식별하는 작업에 초점을 맞추고 이는 일반적인 QA 형식으로 구성돼서 레그 작업과 더 효과적으로 정렬됩니다. 추론 시에 LLM은 먼저 검색된 컨텍스트를 리랭킹하고 정제된 탑 K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적은 양의 데이터를 어, 통합하는 것만으로도 동일한 LLM을 대량의 랭킹 데이터로 파인튜닝한 기존의 엑스퍼트 랭킹 모델보다 성능이 우수하거나 동일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일반화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생의학 도메인 데이터에 대해서도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어, 따로 명령어 튜닝 없이도 GPT-4와 유사한 성능을 보이며 일반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제한 구조를 살펴볼 건데요. 어,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스테이지 1, 2 같은 경우에는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이었고, 인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1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부터 보시면 LLM이 다양한 인스트럭션을 이해하고 적절한 아웃풋을 생성하도록 기본적인 능력을 학습시킵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컨버세이션과 체인 오브 토트, 그리고 롱폼 퀘이, 신테틱 인스트럭션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체인 오브 토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계적 추론 및 논리적 설명 능력을 학습하는데요. 좀 더 그 리즈닝한 추론을 할 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신테틱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LLM 보충 데이터인데 GPT-3가 만든 가짜 지시문과 답변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LLM이 의도적으로 복잡하거나 보기 드문 지시문들을 포함하도록 해서 좀 더 레어한 케이스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2가 여기 랭크레그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인데요. 어, LLM이 이제 레그 프레임워크에서 질문에 맞는 문맥을 랭킹하고 그 문맥으로부터 답변을 제너레이션하도록 통합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 포맷을 네 가지로 구성을 해서 좀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먼저 컨텍스트 리치 QA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포함된 골드 패세지를 보고 답을 생성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너레이션 학습에 도움을 주는 데이터셋을 구성을 했고요. 리트리버 어그멘티드 QA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마구잡이로 섞인 리트리브드 패세지들에 대해서 관련 문맥을 찾아서 답변을 생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고, 컨테스트 랭킹 같은 경우에는 단일 문서에 대해서 질문과 관련이 있는지 true, false로 판단을 하도록 했습니다. Retrieval Augmented Ranking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서들 중에서 관련이 있는 문서들에 대해서 ID 값들을 반환하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스테이지를 통해서 학습한 모델을 가지고 어, Retrieve, Re-rank, Generate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했는데요. 다른 레그들과 같이 Retrieval Generation을 동일하게 가져가지만 중간에 Re-rank 과정을 어, 삽입을 해서 세 가지 단계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랭크 과정에서 가져온 4개, N개의 문서를 LLM이 직접적으로 관련성을 평가합니다. 입력 형식 같은 경우에는 퀘스천과 도큐멘트를 연결하는 방식이고요. 동작 방식 같은 경우에는 부록에 첨가되어 있던 그 프롬프트 형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퀘스천과 관련되어 있다면은 true 아니라면 false를 반환 요청하는 그런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퀘스천과 관련된 모든 문서들의 아이디 반환을 요청하는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해당 파이프라인을 만든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문서들을 가져온 다음에 제너레이션을 진행을 하는 통합 프레임워크입니다. 해서 이게 좀 겹쳐졌는데 익스페리먼트로 넘어가게 되면은 랭크레그의 제로샷 능력을 다양한 지식 집약형 NLP 과제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먼저 세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오픈 도메인 QA 같은 경우에는 외부 지식이 필요한 일반 상식 질의응답에 대한 태스크입니다. 팩트 베리피케이션은 주어진 클레임이 사실인지 검증하는 과정이고, 컨버세이션 QA는 여러 톤으로 이어진 대화형 QA에 대해서 F1 스코어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 대상으로 해당 모델들을 준비를 해서 실험을 했는데요. 레그를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LLM과 레그를 동반하고 있는 LLM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비교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테이블 2를 보면은 앞에서 봤던 그 LLM, 그 레그를 가지고 있는 LLM과 레그를 가지지 않은 LLM들에 대한 전체적인 성능 비교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랭크레그 시스템의 백본인 라마3 랭크레그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여기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의 태스크들에 대해서 다른 모델들보다 나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 어, 각각의 리랭킹이나 RQA, RAR에 대해서 각각의 능력을 제외하고 스코어를 매긴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했을 때 하나라도 빠지면은 모두 가지고 있는 것보다 성능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이 해당 연구에 필요한 과정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원래 백본인 라마3 말고 라마2에 대해서도 랭크레그를 적용을 해서 실험을 한 결과 어, 그 기존의 챗 QA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다양한 LLM 모델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그리고 테이블 5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일반적인 그 적용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이오메디컬 데이터셋에 대해서 성능을 실험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믹스트랄이나 메디트론, PMC 라마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메디컬에 대해서 익스퍼트 파인 튜닝을 한 모델들인데 이러한 모델들에 비해서 랭크레그가 더 우위를 가지는
성적을 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랭크레그 시스템의 일반화 능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해당 문서가 문서 리트리벌 해오는 문서 수를 달리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탑 30, 탑 100 같은 경우에는 탑 100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성 높은 100위 랭킹의 문서들을 얘기를 하고 탑 30 같은 경우에는 30위까지의 문서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확인하시는 R5 같은 경우에는 상위 5개 문서 안에 정답 문서가 있을 확률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확인을 하셨을 때 탑 100이나 탑 30이나 성능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랭킹 시스템에서 리트리벌 해오는 문서 수를 적게 가져오더라도 성능 차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보며 적은 수의 문서를 리트리벌 해오면서도 좀 더 나은 성능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챗 QA와 랭크레그의 어, 퀘스천에 대한 결과를 반환한 거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자료인데요.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노이즈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정답과 관련 없는 부분들이고 초록색 부분이 이제 정답과 관련된 부분인데 챗QA 1.5 같은 경우에는 프레딕션을 절매니로 잘못된 정답을 가져오지만 랭크레그는 우루가이로 정답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랭크레그는 단일 LLM을 랭킹과 제너레이션 둘 다 수행하도록 인스트럭션 튜닝한 새로운 어레이지 프레임워크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랭킹 전용 모델들보다도 일부 랭킹 데이터만 추가 학습한 랭크레그가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의 랭킹 모델을 만들 필요 없이 LLM 자체가 랭킹 능력을 내재화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9개 일반 도메인과 5개의 생의학 도메인 레그 벤치마크에서 기존 소타 레그 모델들을 능가해서 범용성과 전문성에서 모두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리랭킹하는 LLM이랑 제너레이션하는 LLM이 동일한 모델로 하는 건가요? 네, 전부 동일한 라마3 모델로 네, 일관되게 통일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에서 다른 랭킹 모델들과의 차이점으로 꼽는 게 기존의 랭킹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리랭킹하는 모델을 따로 두고 이제 별도의 작업을 필요로 했지만 해당 연구에서는 그 과정을 통합했기 때문에 좀 더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하다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오버레이션 스터디는 있어요? 어, 이 테이블 3번이 어블레이션 스터디. 여기 이 요소들이 뭐죠? 랭킹 말고 네. 어, 리트리버 오그멘티드 QA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죠? 앞에 이게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리트리버 어그멘티드 퀘이 같은 경우는 순서가 무작위로 된 패세지들에 대해서 관련 문맥을 그 관련성이 높은 순서대로 하는 태스크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레이얼 같은 경우에는 여러 문서들 중에서 관련 있는 것들을 식별해서 아이디를 반환하는 태스크를 컨텍스트를 찾거나 관련 있는지 식별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를 라마3 그 LLM 모델이 직접 실시를 합니다. 이 슈퍼바이스드 파인 튜닝은 네.
여기에 대해서는 오버레이션이 없나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어블레이션 테이블을 제시하진 않았어요. 이걸 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남아도 이런 정도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잘했을 텐데 이미 트레이닝이 됐을 텐데 네. 여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테고리가 뒤에 실험에 사용되는 카테고리와 동일한가요? 어, 데이터 카테고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파인 튜닝에 사용한 데이터 셋. 테스트할 때 이 카테고리들을 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한 건지. 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봐가지고. 또 어쩌면 그냥 2단계 때문에 성능이 좋아졌을 수도 있고. 네, 연구의 주 목적이 2단계가 주 목적인 것 같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가 주 목적이어야 되는데 네. 실질적인 성능 향상이 1단계로 인해서 아, 이루어진 건 아닌가라는 좀 의심을 음, 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네. 알고 싶은 건데. 어, 근데 이제 어블레이션에서 보면 스테이지 1만 했을 때 성능이 있긴 하거든요. 네. 여기서 그 제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요소가 뭐예요? 일단 여기 연구가 시작하게 된 그 아이디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레그 시스템이 리트리벌 해오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문서들을 가져오게 되면은 오히려 노이즈 데이터로 인해서 어, 정확도가 낮은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영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점에 대해서 좀 그렇다면은 리트리벌 해오는 소수의 문서들을 어떻게 좀 더 잘 필터링해서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 착안을 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요소는 지금 류랭크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앞에 근데 그 컨텍스트나 연관된 걸 식별하고 이런 과정도 류랭크 과정하고 연결이 되어 있나요? 콘텍스트 식별 맞습니까? 그가 QA하고 아, 네. 음. 어버레이션 사용해 가지고 네, 해당 학습 과정들을 통해서 관련성 높은 문서들을 잘 찾을 수 있도록 학습하는 인스트럭션 포맷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네, 또 질문 있나요? 네, 때문에 네. 비교를 하는 시간 지금 네. 아예 레그가 내재되어 있는 엘레멘트들만 돼서 레그가 내재되어 있지 않은 LLM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LLM without 레그 뒤로 그 명시를 해놓은 모델들이 다 레그 없이 비교 실험을 한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인스트럭트 GPT나 팜2 같은 경우로 보게 되면은 네, 위에 without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밑에 모델들이 다 레그 없이 비교 실험을 진행한 모델들입니다. 제가 보고 있었던 건 동일한 거에서 네, 동일한 백폰 모델에다가 다른 레그 시스템 적용한 게저 라마3 인스턴트 5처럼 뭔가요? 저거는 따로 왜냐면 작년 논문이니까 그 전에 네, 나왔던 그런 그때 그 교수님께서 같이 세미나에 주실 때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간 다른 레그 시스템들이 몇 가지가 제한이 기존에 됐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전에 발표되었던 그런 레그 시스템과 비교하는 있는지 이전의 레그 시스템이 시기가 잘 안 돼서 어, 매칭사에서 이런데 네. 어,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전에 발표된 다른 레그 시스템과 비교하는 그래서 그, 이 표에서 네. 이 표에서 라마 3에다가 랭크 RH를 도입했잖아요. 네. 그럼 랭크 RH 대신에 라마 3 동일하게 다른 랭크를 붙여서 실험해 본 대상이 있냐? 아, 그게 아마, 네, 확인하신 대로 라마3 인스트럭트나 라마3 챗 QA가 제가 알기로는 레그를 부착을 해서 한 모델들로 알고 있습니다. 쟤네가 웨그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독립적인 웨그를 제한된 웨그를 라마 3에서 붙인 건가요? 라마3의 버전으로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다른 인스트럭트와 챗 QA 같은 경우에는 다른 레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그만 띄워놓고 봤을 때 패턴을 동일하게 맞춰놓으면 웨그의 레그가 안에 어떤 성능 비교되니까 네. 그거 물어보는 어,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확인을 못 해봐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질문이 나오냐면 네. 전반적으로는 이제 성능이 뭐 굉장히 컴프레hen시브하게 실험했으니까 성능이 뭐 좋다는 얘기는 할 수 있겠는데 네. 근데 이제 이 제한하는 랭크 레그에서 어떤 요인 때문에 이 랭크 레그 자체가 가지는 효과가 뭐냐 음, 나머지를 다 동일하게 맞춰놓고 랭크 레그만 기존의 레그에다가 대신에 이 랭크 레그로 대체를 했을 때 효과가 보여지느냐 뭐 이런 게 좀 의문이 남는다. 만약에 인스트럭트나 아니면 챗QA 저게 레그 시스템이다. 네. 그러면 걔네들이 뭐고 어떤 방식으로 하고 그리고 랭크레그랑 뭔 차이가 있는지가 잘 이해가 안 돼. 제가 가지고 있는 레그에 대한 지식은 그냥 벡터화 해가지고 네. 벡터DB에 넣고 네. 국산 시밀러를 들어가 뽑는다. 네. 이거 LLM에다 넣는다. 이거밖에 없어서 네. 다른 방법론들이 혹시 뭐가 더 있는지 어, 궁금해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확인을 했던 걸로는 대부분의 이제 레그 시스템들이 말씀하신 대로 코사인 유사도를 통해서 독립적으로 인베딩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리트리버를 해오고 그 리트리버를 해오는 과정에서 어, 코사인 유사도로만 이제 리트리버를 해오고 나머지 다른 필터링 과정은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랭크 레그 같은 경우에는 리트리버를 해오는 과정에서 어, 네, 좀 더 앞서 말씀드린 태스크들을 통해서 좀 관련 문서들을 가져오는데 적합한 과정을 수행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그 자체에 질문이 있는데 네. 레그 할 때 보통 코사인 시뮬레이터를 많이 쓰잖아요. 네, 말고 다른 지표도 쓰나요? 다른 왜냐면은 네. 옛날에 데이터베이스 RDBMS 분들 보면 네. 탑키 랭크 뽑아오는 인덱스에서 막 그런 논문들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논문들에서 활용했었던 지표들도 여기에다가 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네. 뭐 적용이 아예 안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약간 뭐 저거 다양한 연합학습 알고리즘이 나왔지만 여전히 배드 에버리지를 그냥 베이스라인으로 두는 것과 같이 그냥 관성에 의해서 포스인 시뮬러리티가 좋다니까 그냥 그걸 쭉 한 건지. 여기 랭크 레그에서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의 레그 같은 경우는 코사인 유사도로 관련성을 판단하는데 해당 랭크 레그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인코딩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퀘스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What is the capital of France? 라는 질문에 대해서 각 도큐먼트들을 하나씩 결합해 보면서 관련 문서들을 찾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기존의 레그와 좀 차이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어요? 네. 이 팩프라임이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긴 한데 그 이제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을 하는 과정에서 랭킹 이제 맨 마지막 실험에 그 소규모의 랭크 데이터를 넣어도 네. 이제 일반어 성능이 뭐 생략 데이터랑 이런 거에서 다 일반 성능이 좋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LLM 자체를 학습시킬 때 일종의 뭐 이 질문에는 이 문서가 좋다는 그 일종의 랭킹 데이터를 슈퍼비전으로 그 명시적으로 줘서 학습을 시키는 거. 그 네. 앞에 이제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이나 그 스테이지 2의 뭐 RAR 이런 태스크 인스트럭션 튜닝을 하는 과정에서 네. 따로 그냥 명시적인 그런 슈퍼비전을 주지 않아도 얘가 LLM에 그 내장돼 있는 지식 자체로 뭐 이게 이것보다 더 관련이 있겠구나라고 이제 또 일종의 뭔가 재료샷으로 추론을 하면 또 이제 알아서 습득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저희 일반적으로 리랭크 학습시킬 때처럼 뭐 이 질문은 이런 패시지들이 더 이런 뭐 이런 걸 명시적으로 신호로 LLM 학습시킬 때 주는 건 여기서 뭐 특기시켜 제가 말씀하신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LLM들이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기존의 LLM에 대해서 해당 랭크레그에서 요구를 하는 그 요청 사항들을 어, 이제 요청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퀘스천에 대해서 그 어떤 답변을 달라고 했을 때, 리트리버를 해오는 과정에서는 LLM이 기존에 내재하고 있는 지식들을 바탕으로 어, 그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른 레그 시스템들이 도출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이제 이 랭크 레그가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를 여쭤보시는. 그 랭킹 정보를 네. 이제 맨 뒤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주입을 소규모로 주입을 한다고 하는데 네. 그이 튜닝 과정에서 그 랭킹 정보를 명시적으로 줘서 학습을 시키는 아, 프롬프트 뭐라든지 그 랭킹 정보를 사용자가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랭킹 예를 들어서 심사 기준을 제공을 해서 LLM이 판단을 해서 그 심사 기준대로 네, 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수고했습니다. 네. 교수님 어, 네. 이정인 학생